자,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 웹에는 웹 직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웹 직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기획을 하는 기획팀이 있는데, 이 기획팀은 일단 제거를 할게요. 기획팀이 따로 있긴 하지만, 자, 지금 같은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는 웹 디자이너랑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만 알면 돼요. 사실. 그 다음에 개발 직군에는 뭐가 있냐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개발자도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개발이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웹 디자이너하고 웹 퍼블리셔의 차이가 뭐냐, 요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뭐 어떤 기술을 쓰냐, 포토샵, 그 다음에 일러스트, 그 다음에 어도비 XD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XD 다 어디서 제공되는 거다? 어도비사에서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유료예요, 유료. 그런데 피그마는 뭐죠? 무료입니다. 얘네들은 유료지만 피그마는 무료예요. 당연히 유료로 결제하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더 쓸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웹 디자이너는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XD, 피그마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웹사이트라고 했을 때 그 네이버라고 들어가 볼까요? 자, 네이버 들어가 보면 요런 정적인 화면을 말 그대로 구현하는 게 웹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캡처 한번 떠볼게요. 캡처를 떠서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화면을 딱 구현을 합니다. 뭐가 배치될 거고, 어떤 디자인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웹 퍼블리셔한테 넘기면 웹 퍼블리셔가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실제 HTML, CSS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치하는 사람이 웹 퍼블리셔고, 이런 정적인 화면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웹 디자이너예요. 당연히 웹 디자이너가 이것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와이어프레임이라 해가지고 내가 웹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웹 디자이너예요. 내용은 뭐가 들어가고 웹사이트가 어떻게 작동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기획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긴 하지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와이어프레임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뭐 한다? 코딩을 한다. 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웹 디자이너들이 뭐도 했냐면 HTML, CSS 코딩도 가능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웹 디자이너들이 HTML, CSS 코딩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 네이버 홈페이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네이버 초창기 홈페이지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네이버 초창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 이 다음, 그 다음에 뭐 야후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네이버 홈페이지가 이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들이 HTML, CSS를 조금만 알면 이런 류의 디자인이 뭐했다? 가능했다라는 거죠. 가능했는데, 자, 그런데 웹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디자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HTML, CSS 코딩을 웹 디자이너가 감당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 뭐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따가 얘네들의 각각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의 등장으로 인해서 웹 디자이너들이 HTML, CSS 코딩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웹이 과거에는 정적 웹이었다면,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웹을 만들었다면, 과거 웹사이트는 뭐다? 정적 웹이었다. 자, 근데 현재 웹사이트는 뭐다? 동적 웹입니다. 동적 웹. 자, 동적 웹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웹사이트다라는 거죠. 자, 제가 하나 홈페이지만 들어가 볼게요. 뭐 컨버스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F10이라는 거 눌러보면, 이건 개발자 도구라는 건데 지금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화면이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화면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작동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웹사이트라는 거는
PC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태블릿 PC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웹 디자이너들이 이런 류의 디자인을 감당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패드 하나만 들어가 볼게요. 아이패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되나? 자 9세대 10세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뭔가 움직이죠.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이런 거는 다 자바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류의 동적인 효과,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터랙티브라고 하는데,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뭐하다? 웹 디자이너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웹 디자이너가 HTML, CSS 코딩을 포기하고 여전히 HTML, CSS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기하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바로 웹 퍼블리셔한테 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현재 실제 실무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포토샵, 일러스트, 어도비 XD, 피그마라는 이 웹 디자이너 툴 가지고 말 그대로 보여지는 정적 화면을 구현하는 게 웹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인 거고,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는 웹 디자이너가 구현한 그 정적인 이미지 화면을 가지고 뭐 하는 거다? 그거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서 코딩을 하냐면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게 코딩을 합니다. 실제로 웹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웹사이트라는 거는 표준에 맞게끔 여러분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웹 표준이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말을 들을 텐데 실제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면 웹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한두 개만 있나요? 아니죠.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그 다음에 오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엣지도 있죠.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삼성 인터넷, 그 다음에 사파리 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라는 거는 어느 브라우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돌아가면 안 되고, 크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파이어폭스죠. 파이어폭스 등 여기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웹 표준 또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웹 표준에 맞게끔 코딩을 해주는 게 바로 웹 퍼블리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웹이라는 거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살짝의 그 이미지 화면이 선명하게는 아니지만 흐릿하게 보여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웹사이트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너 웹사이트 사용하지 마, 그럴까요? 아니에요. 웹사이트에서는 뭘 하게끔 되어 있냐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웹브라우저를 만들 때 하나의 정해져 있는 규칙이에요, 규칙.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내가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웹 접근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네이버 웹 접근성 테스트라고 있어요. 가이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접근성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들어가 보면 접근성 가이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죠? 그러면 다양한 사용자를 향한 폭넓을 위해 전맹 사용자, 그러니까 전맹 사용자는 아예 보이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 색각 이상 사용자, 고령자와 약시자, 청각 사용자, 뇌병변 장애, 일시적 장애, 일반 사용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서 뭐 한다? 모든 웹사이트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이라니까 좀 웃기지만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책무가 있어요. 누구한테? 웹 퍼블리셔한테. 그렇기 때문에 웹 퍼블리셔는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는 건데, 자, 웹 접근성이라고 한번 여기 있다. 온라인 웹 접근성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널리라는 사이트에서 만든 건데 네이버랑 협업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전망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자, 눈이 안 보였을 때 그러면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을 읽어줘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시작하게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웹사이트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동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손운동 장애, 그 다음에 중증운동 장애 그 사람들한테도 맞게끔 웹사이트가 다 제공이 되어진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 퍼블리셔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이런 걸 다 지켜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지키면서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실무에 갔을 때 회사에서 어떤 특정 웹 접근성에 맞게끔 뭐 퍼블리싱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어느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코딩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웹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정적 디자인 화면을 구현하는 사람을 웹 디자이너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웹 퍼블리셔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 표준과 웹 접근성에 맞게 코딩을 하는 사람을 바로 웹 퍼블리셔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라 했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고, 웹 디자이너는 해외에서는 이 웹 퍼블리셔도 디자이너에 그냥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이너하고 퍼블리셔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